안녕하세요. 연구소 정경진 주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클라우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의 목차로는 클라우드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소개, 클라우드 컴퓨팅 특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형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속성, 국내외 클라우드 소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즉 PC, 모바일,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기기를 통해서 해당 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작업이나 문서 작업을 하려면 포토샵이나 워드,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인터넷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작업을 웹에서 가능하게 해주며 웹 하드 서비스인 네이버 엔드라이브, 다음클라우드, MSN, 스카이 드라이브가 전부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런 인터넷 기반의 사용 환경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의 특성으로는 하드웨어 확장성,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과금 방식, 효율적인 하드웨어 페일오버 대처, 하드웨어 자원 가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우리가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이트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하드웨어를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IDC를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와 여러 종류의 서버들과 백본망, 보안 장비, 그리고 실제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개발 환경에 필요한 와스나 DBMS, 각 서버의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툴 등 많은 요소의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러한 모든 자원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CT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필요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구름처럼 떠있는 거대한 컴퓨터군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의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로 개인용 컴퓨터나 기업의 서버에 개별적으로 저장해 두었던 프로그램이나 문서를 대형 컴퓨터에 저장하고 개인 PC는 물론이고 모바일 등 다양한 단말기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컴퓨터 환경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져 이에 따른 전산 시스템의 유지관리주의가 빨라짐에 따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만큼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환경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비효율성 증가, 인건비 증가, 급변하는 컴퓨터 환경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비효율성 증가의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고 신규 구입이나 애플리케이션 구축 또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관리 인원도 증가하게 되고 기존의 PC 환경에서 관리할 PC의 수도 크게 증가하게 돼 그만큼 인건비도 가중되게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에서의 가상화 기술이 발전해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IT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크게
확장됐고 그 잠재적인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은 크게 활용 및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어력을 갖춘 민첩한 대처 능력, 선택의 자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활용 및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의 특징을 보면 알려진 비용 절감 외에도 불필요한 IT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관리와 유지보수 도구를 제공하며 기술 고착을 방지하여 TCO를 낮춰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IT는 더 비용 효율적이고 자체 관리되며 동적으로 최적화된 환경을 채택하여 IT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구축하여 향상된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직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통해 정책 중심 관리 및 자동화를 이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로 이동하여 스스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용량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부하와 요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어력을 갖춘 민첩한 대처 능력의 특성을 보면 서비스 프로비저닝과 구축을 크게 간소화하여 IT 조직들이 비즈니스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IT 직원이 비즈니스 및 관리 요건에 따른 정책을 구현할 수 있어 IT가 비즈니스 및 규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어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효과적 클라우드 전략은 이와 같이 동적인 컴퓨터 환경에 대한 고정적 보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할 필요를 제거하고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T 조직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모든 워크로드의 가용성, 신뢰성, 확장성, 보안 및 SL에 대한 완전한 제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자유의 특성을 보면 조직은 기존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유지하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를 통해 이를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IT 직원은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성능에 대한 예측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직원의 제어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온사이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외부 서비스 공급 업체 제품에서 I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형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형태로는 SaaS, PaaS, IaaS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형태는 어디까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영역인가? 이것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자 관점에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우선 IaaS 서비스 형태를 살펴보면 IaaS 서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하부의 인프라 부분만 제공됩니다. 즉 OS부터 상위의 모든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IaaS 서비스 형태의 장점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 부담이 적어지고 가상 호스팅 서비스와 일부 유사하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탄력한 서비스 확장 관점에서 가상 호스팅과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직접 OS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관리해야만 하고 유료 OS나 유료 DMS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발자와 인프라 관리자의 역할이 분담될 수 있으며 인프라 관리자는 여전히 OS 및 OS 상부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IaaS 서비스 형태의 예를 보면 아마존 EC2 서비스가 IaaS 형태로 서비스하는 방식이며 국내에서는 SKT나 KT, LG U+와 같은 국내 이통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스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 형태는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서비스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서비스와 기능들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미 구축 후 제공되는 인프라가 존재하기에 개발자는 상위의 플랫폼에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서비스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런타임까지 제공되며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만 관리합니다. 파스 형태의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과 세일즈포스닷컴이 제공하는 포스닷컴이 파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파스는 개발자와 개발사에게 인프라나 OS, 플랫폼 관리에 대한 부담을 거의 대부분 경감시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모든 부담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파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관점의 클라우드 모델로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소비 관점에서 제공되는 IT 서비스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달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대표적 의미입니다. 사스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볼 때 철저한 소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개발이나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씌우지 않습니다. 기업 소비 관점에서 본다면 세일즈포스닷컴의 CRM 서비스나 개인 소비 관점에서 본다면 포털이 제공하는 웹메일도 하나의 사스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아스나 파스, 사스가 물과 기름 같은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이아스와 파스 그리고 사스는 모두 개별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파스 위에 사스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사례 등 서로의 필요한 비즈니스 요구에 의해 얼마든지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되어 업계에서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솔루션 개발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아스나 파스 양쪽 모두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속성으로는 Rapid Elasticity, Measured Service, On-Demand Self-Service, Ubiquitous Network Access, Resource Pooling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Rapid Elasticity 속성을 보면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에게 확장 가능한 자원은 무한대이며 사용량에 따라 자원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Measured Service 속성은 자원의 사용 현황 등을 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정보는 과금 등에 활용되며 서비스 사용자는 용량 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On-Demand Self-Service는 사용자가 요청 즉시 바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원 할당을 위해 관리자의 개입 등이 필요 없이 자동화된 관리 도구에 의해 진행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Ubiquitous Network Access 속성은 클라우드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원격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풀링 속성은 물리적 또는 가상의 자원을 멀티 테넌시 모델 사용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할당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는 자원이 어디에서 서비스되는지 어떤 형태로 서비스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클라우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호스트웨이의 플렉스 클라우드 서버, LG U+의 클라우드 N, SK텔레콤의 T클라우드 비즈, 효성 ITX에서 제공하는 ITX 클라우드, 또 KT의 올레 유클라우드 비즈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홈페이지도 KT 유클라우드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클라우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클라우드의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애저, 아마존의 AWS EC2, 구글의 GAE, GCE 등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 클라우드에서 일단 저희 회사에서 써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애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형 운영체제입니다. 만약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애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저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려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프레미스, 즉 퍼블릭 클라우드 외부 일반적으로 자체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윈도우 애저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응용 프로그램들을 애저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ID 정보 집합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등을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애저 플랫폼은 폭넓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및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 소셜게임 및 모바일 웹에 이르는 클라우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집합을 제공합니다. AWS를 사용하게 되면 값비싼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AWS를 시작하는 단계이든 이미 대규모로 운영 중인 상태이든 관계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글 앱 엔진은 개발자들이 구글 기반에서 웹용 앱을 실행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동적의 쿼리 스토리지 분류 및 트랜잭션, 자동화 확장 및 부하 조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바와 JVM 기반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로 작성한 언어들로 물론 파이썬, 구글의 고를 지원합니다. 개발자들은 개발 환경을 이용해 로컬 장치에서 앱 엔진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OS에만 제한된 접속을 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행됩니다. 또 여러 서버에 걸쳐 웹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과 관련 앱 엔진 데이터 스토어는 테라바이트의 객체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구글 클라우드 SQL, 관계형 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NoSQL, 스키마, 레스 객체 데이터 스토어를 제공합니다. 앱 엔진은 또 사용자 인증을 위한 API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글 앱 엔진은 무료 호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한 서버 프로그램만 작성하여 올리면 구글이 제공하는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KT 유클라우드의 서비스 견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코어에 8기가 그리고 DBMS 라이센스까지 합하면 대략 50만원 정도, 한 달에 월 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상 견적을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BI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총칭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BI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기존 BI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속도, 실시간 데이터, 외부 데이터 연계, 사용자층 확대 등 사용자 요구에 맞는 혁신적으로 역동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고 컴퓨팅 자원이 확장에 유연하며 BI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간과 비용 감소가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BI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결 과제로는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및 인증체계 구축, 대용량 데이터 이동 및 유지, 물리적 데이터 접속의 성능 개선, 서비스의 신뢰 문제 개선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보면 BI와 어널리시스를 외부로 옮긴다는 발상은 특히 재정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서버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대신 매월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BI와 클라우드의 만남은 BI 분야의 분석적 역량 및 성능, 확장성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의 간편성, 유연성을 합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에 즉각적으로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편리한 탐색과 코드 작성 없이도 모바일 앱의 생성, 공유가 가능하고 또한 편집 기능을 통해 임원진용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고 대규모 수신자용 개인화 문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매월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불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의 사용이 용이하며 필요에 따라 전체 플랫폼 서비스도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BI는 자체 인프라를 구축, 관리하기에 부담스러운 중소 중견 기업이나 기업 내 개별 부서들에게 유용합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BI 솔루션을 통해 낮은 비용과 쉬운 구축 방식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확장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운영 사업자의 기술 지원을 받으며 세부 환경도 빠르게 지정할 수 있고 중앙 집중시 관리 환경을 다룰 수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마저 클라우드 뱅킹, 스마트 월렛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저희 BI 시장에서도 클라우드와 연결하여 효율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상기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간소화하고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은 항상 너무 비쌉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매개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은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공간, 전력, 냉방, 대역폭, 네트워크, 서버 및 스토리지가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스택도 복잡하며 이를 설치, 구성 및 실행할 전문가 팀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개발, 테스팅, 스테이징, 프로덕션 및 장애 조치 환경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 지원팀에게 문의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드디어 새 버전이 출시되어 업그레이드할 경우 시스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응용 프로그램을 논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수십, 수백 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늘려 생각해보면 왜 최고의 IT 부서를 가진 대기업들이 그들이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얻을 수 없는지 간단히 알게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소기업은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체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대신 공유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합니다. 유틸리티처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Gmail과 같습니다. Gmail을 사용하면 서버와 저장소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기술팀에서 유지 관리하고 실행할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그저 로그인하여 사용자 정의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점입니다. 이 모델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소비자 응용 프로그램뿐 아니라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정의 구축 응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수일 내에 가동 및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운영할 인력, 제품 및 설비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응용 프로그램보다 확장성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점유라고 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복수점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각 기업의 응용 프로그램 사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단일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사용자 정의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용자들이 보안과 같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대 사무실 빌딩과 비슷합니다. 모든 기업은 자신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용 프로그램이 아주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규모는 수만 명의 사용자를 확장하거나 단 몇 명의 사용자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보안 및 성능 개선 사항과 새로운 기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서버나 소프트웨어도 필요 없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만큼 월별로 등록함으로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귀중한 IT 자원을 소모하지 않으므로 CFO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면